예, 장관님,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불법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블랙리스트 공유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보육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급식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제 민원의 접수를, 대구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2월 달에 이미 해당 교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로 이첩이 돼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요. 대구시에서는 알아보겠다고만 답변하고 주의를 주었다고 했지만, 블랙리스트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신고 후에 신원이 밝혀질 경우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교사는 어린이집에 재취업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영유아보호법이 거기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부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런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채용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부처와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익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사든 학부모든 보호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채용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 안 될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이런 부분에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익 제보를 한 경우에 뭔가 그런 보상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어린이집에다가 어떤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한테 보육 담당 공무원한테 사법경찰권을 준다 이런 방안보다는 내부에서 공익 제보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사실 생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합니다. 네,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여러 부처와 함께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1층에서 5층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개 놀이터를 대신해서 없더라도 실내나 대체 놀이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 경우에 이 놀이터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 이것이 다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이런 좀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있거든요. 직장 어린이집 기준을 완화해주다 보면은 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다 해달라. 5개 놀이터 안 하고 대체 놀이터 같은 거 해달라 이렇게 만약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시내에 있는 직장도 참 많고 또 그런 5개의 놀이터를 설치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규제하나 차원에서 한 거고 민간 어린이집까지 그것이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기초생활 보장 관련해서 이제 장관님께서 이것이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가더라도 기존의 대상자가 축소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후에 아마 세부 계획이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 30%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제가 알기에는 근로능력자로 분리되어지는 한 30만 정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동희 의원님께서 예산,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게 나온 거는 바로 이후에 만약에 중위소득 30%로 바뀌게 되면은 근로능력자 30만 명 빼내고 나면은 그 정도 예산이 생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주던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계급여를 주던 그 선에까지만 의료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은 제가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가 이런 수급 가구가 늘어나는 시스템은 그런 구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은 근데 계속 장관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우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기존에 수급액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이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에 어떨 때 어떻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지는 저는 아직 그 세부적인 그런 걸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행기의 어떤 완충작용도 다 두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액사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남윤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신경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